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가 요즘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건강 지키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소를 많이 보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야 하실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만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거대 영양소는 현대인들은 네. 이미 충분히 남을 네. 정도로 보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대 영양소 말고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미량 영양소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미량 영양소라고 하면 비타민, 무기질 같은 걸 말하는데요.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네.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맞습니다. 이 미량 영양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성장을 네. 위해서 심지어는 다이어트 하시는 다이어트. 분들에게도 이 미량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미량 영양소가 작은 양으로 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현대인들 간편식이다, 아유, 인스턴트 음식 드시면서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참 어렵잖아요. 식재료마다 포함된 미량 영양소도 다르니까 좀 골고루 챙겨 드시면서 필요한 영양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출근길에 하늘 보니까 참 맑고 좋던데 날씨가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뿐만 아니라 아침 기온도 좀 올랐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이 16.6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낮에는 더 올라서 대전이 26도로 더워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남아있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 26도, 금산 2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대부분 24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낮부터 밤 사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휴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패션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대세. 네. 꾸 안 꾸가 꾸안꾸. 유행이죠. 네. 그 말 아시네요. 뭐 제가 알겠습니까? 이제 딸이 좀 가르쳐줬죠.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것. 말을 좀 꼬아놓긴 했지만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꾸며라 이런 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이 생각을 해보면 제일 어려우면서 또 세상 제일 편한 게 바로 이 꾸안꾸 스타일 패션인데 네. 어찌 보면 너무 차려입거나 갖춰입지 않고 좀 일상다운 편안한 모습으로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뭐 편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특히 화장할 때 이 꾸안꾸가 유행인 게 참 고맙더라고요. 좀 화장을 살짝 덜 해도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핑계 아닌가요? 살짝 핑계가 네. 그래요. 인테리어도 꾸안꾸가 또 대세인데 네. 이 꾸안꾸 인테리어는 뭐냐면 화려하고 근사한 장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일단 심플하고 또 저렴하게 소품도 갖출 수 있다고 그러죠. 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스타일을 사진 사연으로 담아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일상의 꾸안꾸는 무언지.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일상 속 꾸안꾸 스타일링인데 뭐 패션도 좋고 네. 편안하게 입었던 그리고 이제 집에 보면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잘 갖춰놓은 인테리어도 그렇고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꾸안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꾸민 것. 듯이 네. 꾸안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네.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그럼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요즘에 선물 받아서 기분 좋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많죠. 한번 보내보시고 선물은 이제 운명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자, 금요일 첫 소식은 문화나들인데요.
사람들마다 취미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모으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부터 모은 것들 보면 이제 우표, 화폐, 이렇게 모으시고 또 뭐 이제 수석도 모으시는 분 계시고 또 뭐 공예품도 모으는 분 계시고 미술품 계시고 맞네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머그잔도 있고 네. 피규어 모으는 피규어. 분들도 많죠.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네.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수십 년간 꾸준히 모아온 수집품을 혼자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분들께 공유하기 위해 특별한 전시관에서 전시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색 수집가들인데요. 네. 정말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미리미리 행복하지 않나 싶은데 네. 자, 이색 수집가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 물건들을 오랜 시간 모아온 수집가. 자신들의 수집품을 대중과 공유한다. 시계로 가득 찬 이색 전시 카페, 그리고 인형으로 꾸며진 박물관까지 열혈 수집가들이 만든 특별한 공간 속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들어가 보자. 충남 당진의 한 마을에 자리한 공간. 얼핏 보기에는 여느 카페와 비슷하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태엽이 돌아가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추가 째깍대는 소리를 만드는 크고 작은 시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제 업무상 건축이라든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어느 댁에 갔는데 시계를 이 한쪽 벽면을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 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시계를 관심을 갖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 둘씩 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30년이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량이 많아졌습니다. 김준권 씨가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한 시계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소장품의 수도 수십 수백 점을 넘기고 이제는 어느덧 1200여 점까지 소장하게 됐다. 그리고 이 카페에는 현재 1000여 점의 시계를 전시 중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형 시계가 하나 있다. 70년대 말 시계입니다. 70년대 말 시계 이태리 제품이고요. 바로크 양식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시계인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그때 당시에 어느 회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시계예요. 회장님 이걸 처분하시려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장님이 보시겠다면은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예, 거의 뭐 1년을 제가 쫓아다녀가지고. 네. 집안에 시계를 놓아둘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고향인 당진에다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를 열어 시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함께 소장품을 공유하는 중이다. 보통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모을 때 반대를 안 했냐. 근데 저는 본인이 좋은 취미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본인이 행복해 하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집안이 하여튼 뭐 창고처럼 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모으는 건 좋지만 집으로 가져오지 말고 밖으로 어디 적당한 장소로 가져나갈 궁리를 하라고.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움이 묻어나는 소장품들. 많게는 300년에서 적게는 50년 정도 된 고시계가 대다수다. 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특이한 아이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 시계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희귀한 시계 아니면 시계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계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된 소장품 중 가장 오래된 1700년대 초반의 시계부터
(1800년대) 유럽 곳곳에서 제작된 다양한 소재와 여러 형태의 제품이 한자리에 있다. 그리고 특별한 역사를 담고 있는 시계나 한정판으로 출시돼 보기 드문 귀한 제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시계를 만날 수 있다. 이 시계가 애트모스라는 시계인데요. 기압과 기온에 의해서 시계가 가는데 일명 백년 시계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 발매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다시 1000대 정도의 한정 이 수량을 다시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대가 이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도자기로 만든 시계, 1880년대 시계로서 아주 조각이 아름답게 된 140년이 지났지만 지금 만들어진 것처럼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제품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끼는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희귀한 시계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 이곳에 와서 시계 전시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다채로운데 원장님한테 이거 내 것도 지내라고 했거든. 전화기, 사과, 비가 온다든가 오늘 같이 이런 때 와서 보는데 어떤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 시계를 보면서 많은 내 인생에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한테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시계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 최근에는 또 다른 작업에 도전. 시계를 향한 그의 무한 애정이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까지 이제 시계 기성적인 제품만 수집을 했지만은 이제 저만의 그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꿈을 또 가지고 있어요. 충남 예산의 또 다른 수집가가 만든 특별한 장소. 유럽의 성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이색 박물관이다. 아이들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어른들의 동심을 소환하는 인형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 인형을 수집하고 혹은 따로 제작도 하며 오랜 시간을 준비한 끝에 박물관이 탄생됐다. 올해 2월 14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쭉 모아뒀던 인형들을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5대6의 인형이 모인 전시관. 이곳에선 작은 지구가 펼쳐진다. 인형 속에 담긴 각각의 의미와 특징을 통해 세계의 문화와 풍습, 종교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에스키모,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등 그 지역도 아주 다양하다. 2층 전시관은요, 세계 각국 인형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관에 오시면 드라마 서동요에 나오는 서동요 장이와 선화공주, 그리고 수덕사의 수덕각시와 정혜도령, 또 윤봉길 의사 선생님,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 등 한국적이고 지역적인 특징이 살아있는 인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홍태윤, 조다냐 두 수집가의 소장품은 약 2,500여 점. 그중에서도 인형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분류해서 별도의 역사 전시관을 마련했다. 100년 이상 된 앤틱 인형부터 50년가량 된 빈티지 인형, 그리고 현대의 작품까지 인류와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인 인형의 과거와 현재를 풀어두었고, 또 곳곳에는 추억 한편에 자리한 반가운 캐릭터들도 있다. 이 공간에서는요, 인형의 시간 여행이라는 대주제 아래에 100년 전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인형 캐릭터를 보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비스크 인형, 그리고 컴포지션, 셀룰로이드, 그리고 플라스틱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형 재료의 변천사까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인형과 관련된 테마로 전시회도 기획.
최근에는 힘내라 우리 가족전을 진행 중이다. 10명의 인형 작가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여러 제작 작품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냈다. 네.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정말 처음 듣는 나라도 되게 많잖아요. 네. 저희도 공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작가였다면 세계인형 박물관이니까 그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현재로서는 제 삶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목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많은 작가님들과 좋은 전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음에도 이런 일정들이 생긴다면 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시하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 곳에 인형이 많이 있는 거 이렇게 보러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화 속 세상에 온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는 동심의 상징인 인형이 있고 마음의 교감이 더해지며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 또한 담겨진다. 수집가에 의해서 인형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형에게는 어린이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어른들의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인형을 소장하고 또 많은 인형 작가들과 작품 활동을 많이 해서 주변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내 마음이 이끌리고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시작한 일. 차곡차곡 모아온 그 소장품은 이제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행복을 전해주는 문화예술품이 되고 있다. 수집가들에 의해 탄생된 전시 공간에서 특별한 역사와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만나보자. 수집품의 수량이 네. 1000점이 그냥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야, 근데 그 많은 시계와 그 인형들에서 역사가 묻어나는 것 네. 같은. 야, 정말 부럽네요. 와. 그러니까요. 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만만치 네, 않으셨을 그럼요. 텐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한 분야의 것들을 수집하다 보니 네. 저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맞습니다. 생겼잖아요. 뭐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 좀 인생을 정말 즐기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네요. 뭐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왜 어렸을 때부터 뭘 안 모았나 싶은데 아유, 네. 혹시 뭐 수집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좀 어렸을 때는 이런 털이 복슬복슬한 털 인형을 인형. 네, 모으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들이 제일 싫어했던 털인형. 네, 참 싫어했죠. 그런데 저는 커서는 좀 그 자그만한 컵. 아. 컵을 보면 그렇게 많은데도 사고 싶더라고요. 경림 씨하고 어울리네요. 컵. 네, 아기자기한 컵들. 네. 근데 사실 저도 모으는 게 있다면 예전에 우표 수집은 조금 해봤었는데 네. 어느 세월 지나서 이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 사인볼 좀 모으고 우와,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이글스 제가 팬이다 보니까 유니폼들을 모으다 보니 유니폼이 한 15벌 정도 되더라고요. 우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예, 뭐- 나중에 좀 박물관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아이고, 아까 저분은 뭐 1500점, 뭐 2000점 이러는데 15점 가지고? 조금씩 모으셔서 한번 구경 가보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네. 문화 나들이 수집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네. 이번에 또 다음 소식은 저희가 괴로워하는 소식, 먹는 배고픈 얘기군요. 시간입니다. 제주도로 식도락 여행, 먹방 투어를 떠날 네네. 텐데요. 이맘때쯤이면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소울푸드가 바로 자리돔이잖아요. 자리돔. 네. 네, 이 청정바다의 자리돔 그냥 아우. 제철이 왔다고 그냥 자리돔의 계절이 왔다고 그러는데 또 한번 배를 움켜잡으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자리돔 맛보러 떠나시죠. 한낮이 벌써 여름같이 느껴질 이맘때 제주에서는요 딱 한 가지 이 요리가 생각이 나죠. 서귀포시 보목리 마을 사람들은요 여름 내 먹는 이것 한 그릇은 1년 내내 보양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바로 자리돔 물회가 되겠는데요. 이곳 보목마을리에서는 벌써부터 이 자리돔 펄떡이는 소리에 요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목리의 명물 자리돔을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딱 이때 제주에서는 특별한 별미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이름 붙은 자리돔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크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흔한 생선이어서 임금님 진상품은커녕 제사상에도 못 올랐지만 시원한 자리물회 한 그릇이면 여름철 보양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 바다 전역에서 잡히지만 유독 맛이 좋다는 서귀포시 보목마을 앞바다의 자리돔. 요즘 산란기를 맞아 더욱 살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제주 바다향 가득한 여름철 대표 별미 자리돔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서귀포시 보목마을 앞바다는 자리돔이 잘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합니다. 자리돔을 나르는 운반선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보목포구를 오가고 있는데요. 포구에서는 배가 들어올 때에 맞춰 매일 파시가 열립니다.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어종과 달리 갓 잡은 자리돔은 포구에서 바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마을 어머니들이 능숙한 솜씨로 비늘을 벗기고 지느러미를 잘라내 먹기 좋게 손질을 합니다. 보목동은 바다가 잔잔해서 자리돔이 작고 뼈가 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데 맛이 먹어놓은 사람은 꼭 찾거든 맛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느 때가 자리 제일 맛있다는 것도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이 근방에 남원이로부터 좌태흥 제주시에서도 이제는 꽤 많이들 와 맛이. 그러나 거의 다 오는 셈이지 뭐. 그 우리 삼촌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보목리가 자리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뼈도 연하고 맛도 좋고. 늦봄에서 초여름이 자리돔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맛이 고소해서 횟감으로는 물론 구이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자리사를 쪽에 좀 자주 오시는 분인가요? 여름엔 자주 오죠. 여름 자주 오시고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자리돔 구매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리가 싱싱하고 싸고 시장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싸니까 자주 오는 거죠. 시장보다 여기가 좀 더 네, 싸죠. 저렴한 편이에요? 네. 자리돔잡이는 배 세 척이 한 조가 되어 협업을 합니다. 자리돔이 모여있는 곳을 파악해 큰 배를 중심으로 작은 배들이 주변에서 자리돔 몰이를 하면 자리돔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요. 그물을 이용해 자리를 떠내기 때문에 자리를 뜬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철은 이제 3월 말에서 5월 말, 6월 초, 장마 전까지. 장마 전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면은 배우시는 분들이 곶자리라 해갖고 맛있어요 그때도. 겨울에도? 네. 여기 보목리는 1년 사시사철 자리물레하고 자리합니다. 자리돔은 식감이 좋고 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철, 인 등이 풍부한데요. 자리 강회와 자리구이, 자리물회, 젓갈 등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자리돔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좀 차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리돔 구이. 이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구이.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회 같은데 자리돔 회 맞습니까? 예. 자리 강회. 자리돔 강회. 이름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리돔 물회. 그전에는 여기 분들은 자리돔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분들은 밭에강 일러다그네 막 바쁘면은 이거 볶고국 지지고 해영 먹질 못해마서 여름에 그러면 그냥 자리돔 나면은 그냥 오이 무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막 썰어가지고 된장에만 비벼 한 그릇 뚝딱행 또 밭에강 일러고 공이 뜨너피다가 옛날 할머니들은 특히 요즘에 좀 낮에 좀 더우니까 이거 진짜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가지고. 자리살이 많이 오암수다 요새. 근데 이 고기 맛도 맛이지만 이 시원한 국물 맛이 끝내주네 보니까. 된장으로만 해가지고 옛날식 오리지널 옛날식 된장 100%. 된장. 네. 우리 사모님은 몇 번이나 드세요? 1년에 맛이 연중에 한 300번 먹지 않음신가. 겨울에도 이거 계속 힘쓰다게. 300그릇? 300그릇. 300그릇? 그럼 하루에 한 그릇씩 먹는 거예요? 아니 60일은 안 먹으면 눈 올 때는 안 먹고 진짜로
여기 이거 이거 손이 와가지고 맛보는 것만 해도 한 그릇 먹으면 저기 하루에 한 그릇. 이 뭐니 생선구이는 손으로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사모님은 어느 부분을 제일 좋아하세요? 머리. 머리. 아, 머리도 통째로 먹습니까? 그래서? 예. 그냥 씹어가지고 네. 머리가 제일 고소해 맛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가시가 참 많아요. 이게 이거 먹을 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가시는 요것도 씹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다 먹고 요 가시가 네. 이거는 빼야 돼요. 이거는. 자 드실 때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이거 날카롭네. 요거는 반드시 제거해서. 이것만 제거하면 다른 거는 다 씹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돔은 버릴 게 요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네요. 큰 자리돔은 비늘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소금을 뿌려 구워 먹거나 작은 것은 뼈가 연해서 뼈째로 회를 썰어 먹습니다. 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제주도 사는 이상은. 네. 자리가 나는 한은 뭐 먹을 것 같아요. 5월 말에서 6월 초쯤이면 마을에서는 자리돔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의 묘미인 자리돔 맨손 잡기를 비롯해 풍성한 먹거리와 전통 문화 체험들을 가득 즐길 수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이어졌던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5월 말일에서 6월 초 사이 항상 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맛있는 철이라 갖고. 근데 마을 내 운영해서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갖고 원래는 취소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이 동네가 북적북적하고 그러는데. 바다나 여 아래에 서식하며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자리돔. 옛날 제주에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보리밥에 자리돔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습니다. 꼬리부터 머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자리돔은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며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의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가장 제주적인 음식이자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는 자리물회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고향의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육질이 일품인 자리돔. 제철을 놓치기 전에 제주 바다의 맛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노래를 해야 돼요. 네. 작가가 노래하네요. 떠나요 만여행 모든 거 훌훌 버리고 자리돔 먹으러 떠나요. 야, 개사까지. 이렇게. 어머. 아니 참 이 트로트를 하라고 그러지. 네. 내 자리돔 고기가 확 당기죠. 네. 자리물회 지금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강회, 젓갈, 구이까지 저는 다 먹고 싶네요. 아유, 배고파요. 이게 나오는 것보다 다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행인 건 자리돔 자체가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종류별로 다 먹어도 부담이 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알차게 드실 수가 있잖아요. 정말 자리돔은 사랑입니다. 네. 자리돔. 그 아까 마지막 부분에 영상이 나왔지만 뭐 매번 축제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5월과 6월 자리돔은 제철을 맞았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자리돔 맛보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일상 속 꾸안꾸 스타일링입니다. 꾸안꾸.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내주시면 꾸민 듯, 좋겠어요. 안 꾸민 듯, 꾸민 듯.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뭐 이런. 라임이 딱딱 맞네요. 하여튼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활을 우리가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건강 톡톡 시간인데요. 사실 뭐 제 얘기인데 이 중장년층 분들 언제부턴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책장 넘기면서 막 이러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벌써 좀 노안이 왔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노안하면 40대 이상 좀 나이 드신 분들께만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죠. 뭐 노트북도 많이 하죠. 뭐 30대 또 젊은 층에서도 노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노안이 빨리 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잠시 후면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노안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무 안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방송 전에 잠깐 뵀었는데 네. 아, 너무 재밌으셔서 흔히 뭐 책이나 스마트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가까운 거 이제 글씨가 이제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이제 노안이 왔다라고 네.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저 먼 거리는 잘 보이는 원시와 비슷한 거 같거든요. 혹시 나이가 들면 원시가 되는 건지요? 예,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신체에 변화가 오잖아요. 네네.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눈에는 가장 먼저 오는 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각막에서 굴절하고 수정체에서 이게 굴절하는 걸 조절력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안구에 있는 망막 시세포에 이제 초점이 맞추게 하는데 네. 안구 크기는 일정하니까 수정체가 조절력을 조절해서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걸 다 이제 초점을 맞추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조절력이 점차 정상적으로 줄어요. 근데 저 같은 정시,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은 보통 40대 중반 정도 되면 네. 조절력이 3디옵터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원시가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원시는 눈이 작으면 원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시가 적은데 서양 사람은 원시가 50% 이상이고 우리는 한 15% 정도 되는데 네. 이 안구가 작은 사람은 이 평상시에 볼록 렌즈 안경을 써서 원시라고 하고 플러스라고 표시합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가까이 볼 때 그 도수만큼 더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40대 중후반부터 가까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30대 또 원시가 심한 사람은 20대 후반부터도 이게 흐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원시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노화는 조절력이 감소해서 멀리는 잘 보이나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현상.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노안이라고 한 말은 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40대 중반 정도 되면 노인이라 노 여기 글자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세대가 되니까 예. 40대 중반이면 청년이에요. 그래서 나는 노안이라고 하지 않고 중년 아니다. 근거리 시작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평균 수명이 120세, 130세 되면 네. 그 소아 아니다. 노안이다. 소아.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노안이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40대 이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장년층에 네. 그런 분들은 다 눈에 불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수정체가 점차로 조절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노안 네네. 현상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군요.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실 돌잔치도 네. 1년 살아서 잘 살아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는 의미. 네. 그리고 이제 환갑잔치 회가변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60세가 넘게 잘 하셨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는 노안이 아니고 네. 이제 청년 아니. 그러니까요. 노안이라는 말이 맞는지 나중에 좀 변화가 될 것 같기도 네네. 한데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 사용을 워낙 많이 하다 많이 보니까 하죠. 이 노안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네. 하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그 젊은 20, 30대가 이제 스마트폰을 불편한 게 노안은 아닌데 네. 이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볼 때는 어떤 눈이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순목 현상이라 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렇죠. 깜빡깜빡거리는 걸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 깜빡거릴 때 눈물샘을 짜서 눈물이 잘 나오게끔 하는 자율, 그러니까 눈의 부속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 예. 눈물이 잘 나오게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PC나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순목 형상이 확 줍니다. 그만큼 눈물 나오는 배출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눈이 건조하면 눈물충이 깨지기 때문에 네. 각막에서 빛이 들어갈 때 산란이 벌어져요. 그게 덜 보이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원시가 있는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1.5대 원시 있는 사람은 뭐 10대, 20대 잘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되면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노안이 왔나? 네. 아이고 벌써 내가 늙은이가 됐다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노안은 아니고요. 네. 노안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눈 건조증 아니면 원시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정상적으로는 노안은 정시하는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생기고 네. 다만 근시 있는 분, 근시 네. 눈이 크면 근시인데 그렇죠.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은 눈이 커서 70, 80%가 근시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 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 사람은 네. 눈이 작아서 15%밖에 근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 네. 중국, 일본. 그렇군요. 이거 제일 많고 서양에서는 근시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왜냐면 적거든요. 근데 근시가 있는 분은 이게 근시만큼 가까이가 잘 보여요.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 근거리에 초점이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딴 친구들은 벌써 뭐 돋보기 속 난리인데 나는 맨눈으로 잘 보여.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3대 있는 사람은요 60, 70대도 가까이 잘 보입니다. 그렇군요. 33cm가 딱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노안이 안 생겨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상학적으로는 근거리 시력 장애가 없다는 거지만 그게 노안하고는 틀린 굴절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느끼는 거는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느끼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시간을 너무 기다렸던 게 이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나이대 네. 뭐 이런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표현을 아까는 뭐 이제 청년안이라고 네. 표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노안도 글쎄 뭐 자가 진단법이 좀 있는지 지금 하시는 분들도 네. 병원을 가는 게 맞겠지만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 이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스마트폰 볼 때 이상하게 뭐 침침하다, 뭐 흐려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다. 그런데 내가 백내장 생길 뭐 60대는 아니고 그렇죠. 30대 중반에 침침하다 그러면 네네. 이게 노안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흐리게 보이고요. 네네. 또 가까이 잘 보려면 눈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아파요. 통증이 온다든지 그럼 멀리 봤다 가까이 보는데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는 한참 보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전에는 탁탁탁 보는 거 잘 보였는데 네. 가까이 보는 것이 이상하게 잘 안 맞아요. 그렇게 네. 되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경질적이고요. 네. 그럴 수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어두운 밝은 데서 잘 보이는데 조금 어두운 데 가면 덜 보이거나 뭐 이러한 유사한 현상들은 전부 노안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노안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자가증 진단은 이럴 때는 내가 눈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그런 건지 아니면 백내장이 숨어 있는지 네네.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자가 진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네. 꼭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네. 자기가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진단. 네. 가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내가 의사는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어떤 것들에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노안 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궁금하죠. 되는지가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노안 검사는 안과 검사의 아주 기본 검사입니다. 굴절 검사하고 조절력 검사는 뭐 금방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까이 근거리에서 시력 재면 금방 보통 우리 근거리 시력이 한 0.65 이상 돼야 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0.5, 0.4, 뭐 0.2 이러면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PC나 이런 거 보기가 힘든 게 그 정도 시력이니까. 네네네. 그럼 조절력도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굴절력이 어떤지 뭐 충분히 검사할 수 있고요. 네. 치료는 가장 간단한 건 안경입니다. 안경이 생긴 역사가 수백 년 됐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볼 때만 쓸 수 있는 안경을 우리가 돋보기라고 하는데 가까이 볼 때 그때만 이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평상시 안경 쓰시던 근시 뭐 70%, 80% 네. 이런 분은 가까이 볼 때는 또 안경을 또 맞춰야 되니까 2개 가지고 썼다 벌써 하니까 아주 심란해요. 그럴 때는 네. 하나로 하는 다초점 안경을 할 수가 있는데 다초점 안경은 이렇게 도수가 변하면서 이미지 점프가 있어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도수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드는 과학 기술. 그런 아주 선진국 제품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옛날에 보면 어르신분이 네. 밑에만 이렇게 볼록 렌즈 그렇죠, 도는 거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이중 초점 렌즈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게 불편하다면 수술인데요. 수술은 신중해야죠. 검사를 다 해서 그러니까 수술은 얻는 것도 많지만 잘못하면 부담해야 될 것도 있는 게 수술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술은 각막을 수술해서 각막의 굴절을 증가시키는 네. 각막 라섹 수술보다 좀 발전된 네. 그런 수술이 있고요. 아니면 백내장이 와 있다면 백내장 수술할 때 전에는 단초점이죠. 멀리밖에 안 보이고 가까이 돋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초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초점 인공소형체를 집어넣어서 멀리 가까이를 보게 하는데 이 다초점 렌즈는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중간 거리 쪼개서 쓰기 때문에 대비 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빛번지거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사람이 오케이 아니라 그걸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그렇군요.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돋보기에서 다초점 렌즈가 네. 나왔잖아요. 뭐 솔직하게 제가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여기가 위에는 괜찮고 밑으로 가면서 좀 달라서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고 요거만 적응을 잘하면 되는데 네. 하여튼 오늘 저는 이제 관심이 좀 많아요. 이제 수술 얘기도 좀 약간 나왔는데 백내장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백내장의 눈동자가 좀 뿌여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백내장도 노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노화 현상이죠. 우리나라의 수술 중에 1위가 백내장입니다. 1년에 60만 건 정도 돼요. 안과 수술 중에 제일 많은 전체 수술 중에 전체 중에요? 우와. 네.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요. 오래 사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만 해도 큰 누나가 100살인데 우와. 그 누나가 백내장 수술했고 큰형은 96살 백내장 수술 안 하셨어요. 둘째 형이 86살인데 올해 이제 수술하셨는데 형제가 몇이세요? 8남매요. 팔남매. 몇째? 8번째입니다. 막내시구나. 아까 제일 큰 누나가 100세. 야.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한갑 살기가 힘드셔서 네. 그렇죠. 잔치했잖아요. 되게 잔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백내장 생기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네. 거의 백내장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수술 건수가 많은데 네네네. 이 백내장은 이게 수정체가 투명해서 빛이 들어오는 걸 100%를 딱 조절해서 망막에 전달을 해주는데 네. 이게 여기에 혼탁이 오는 거예요. 아. 혼탁이 오는데 이게 이제 백내장도 두 가지로 난다. 선천백내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천백내장이 선천백내장. 드물어요. 아주 드문데. 네네. 이거는 임신 중에 뭐 루벨라라든지 어떤 감염이 있거나 어떤 독성이 있거나.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그 태교를 시킬 때 네. 걸어 다닐 때 음식도 조심하라 뭐 그렇죠.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죠. 응? 그 임신 중에 무슨 염증을 앓았다든지 이러면 태아가 이제 눈에 혼탁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선천백내장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0세까지 시력이 발육해야 되는데 시력 발육 못해서 약실 유발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어른 백내장은 어른은 이미 시력이 다 발육한 다음에 이제 혼탁이 오니까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네. 애들은 시력 발육 자체를 하기 때문에 소아백내장은 상당히 하여간 심각한 시력 장애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성 백내장 나이대로 생기는 거는 예. 보통 50대면 50%인가 백내장 있다고. 그래요? 60대는 60%, 70% 70%. 나이대로. 80대. 그래 눈이 100%라서 이제 네네. 100%라서 그래서 이런 그거는 요즘은 그 사회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기기 막 전부 이게 눈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이 되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거의 80% 이상이 눈이에요. 그다음에 그 외가 청력, 뭐 후각, 뭐 피부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것을 눈으로 인지하고 서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백내장이 생기면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수술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대개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잘 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하여간 유능한 의사하고 상의하면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아시겠지만 네. 한국 의료진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국민이 다 보셨잖아요.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과도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라고 아마 봐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그 의료 기술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단 내리시고 다 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유능한 의사한테 맡겨서 아주 인생을 아주 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백내장 같은 경우는 네. 좀 수천적인 요인이 좀 많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그만큼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뭐 행동을 조금 조심하면 이 백내장으로부터 좀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생긴다고 하지만 좀 늦출 수 있는. 좀 늦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네. 이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네. 이 전체 우리 신체 안의 일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이제 눈도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내장이 쉽게 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네. 원활하냐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계가 되고요. 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 중에 하나는 자외선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착 해서 우리는 옛날 우리 갖고 있던 생각은 네. 저 사람들은 무엇을 부린다 나 그렇게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눈의 망막이나 이런데 각막이나 이런데 홍채 색소가 적어서 더 네. 자외선에 더 취약합니다. 오. 우리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도 강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오랫동안 야외 활동할 때는 자외선이 노출되면 익상편이라고 군날개라고 이게 살도 다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백내장도 쉽게 생기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망막 변성이 생겨서 시력 떨어지는 일이 많이 생겨요. 특히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운전할 때는 직접 빛이 들어오고 본네트 반사하고 유리 반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운전할 때는 꼭 낮에는 선글라스 끼고 하시라고는 권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 그러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생겼다든지 뭐 이런 요인들. 그다음에 그래서 백내장은 수정체에 이제 혼탁이 온 거 아니에요. 네. 혼탁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개월에 가서 서서히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서서히. 이제 뭐 좀 아까 짚어주신 것 중에 네. 이제 저도 좀 해당되는 게 있는데 네. 운전하실 때나 낮에 외출하실 때는 이제 선글라스 쓰는 거 이 그러니까요. 멋이 아니라 내 눈 건강을 네.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예, 앞으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선글라스를 다들 쓰고 다니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백내장이 눈이 좀 뿌옇게 보인다라는 거 말고 또 다른 증상도 있나요? 이게 이제 백내장이 수정체 어디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양하죠. 뭐 물론 이제 뭐 침침하고 시력이 덜 보인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수정체 뒤쪽에 있는 빛이 통과하는 노달 포인트 여기에 있으면요. 네네네. 혼탁이 조금 있어도 시력장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네. 이 혼탁이 지금 와 있잖아요. 화면에 나오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탁이 있으면 빛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제 갑갑하겠어요, 세상이. 그러네요. 뿌옇게 보이, 덜 보이고. 그리고 앞쪽, 수정체 앞쪽에 있는 경우는 되게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이 한국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40대 이하의 백내장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하면 꼭 노인만 생긴다? 천만에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내 친구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걔 아들이 22살 때 우리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했어. 아버지는 괜찮은데. 걔는 조각을 하는 애인데 아유. 그렇게 젊은 층들도 밖에서 자외선 노출되고 하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또 화면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백내장 있으면 보세요. 얼마나 뿌옇게 보면 답답하죠. 이게 답답할 뿐 아니라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에서 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백내장이 생기면요. 반찬하기도 힘들죠. 그다음에 뭐 또 먼지 있는 것도 모르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력 감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인데 예를 들어서 주변부에 백내장이 있으면요. 시력 장애가 뭐 시력도 좋고 그럴 수 아무 무증상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뭐 이 백내장은 주로 수술로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약을 먹는다거나 안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건지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치료는 우리 진단도 쉽고요. 네. 치료는 뭐 초기에는 백내장이 있는 걸 알지만 뭐 시력 장애도 별로 없고 별 불편이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안약이나 먹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물 치료는 수정체에 혼탁된 백내장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다만 지연시키는 거죠. 더 이상 천천히 진행되지 진행하도록 않게.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시력장애 불편하다 이러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수술은 시기는 그 사람에 따라 틀리죠.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이 눈에 얼만큼 필요한 직업이냐 또 생활에 얼만큼 불편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고요. 의사한테 권하죠. 이 정도 불편하시면 수술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본인이 이제 도저히 이 생활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뭐 서류 작업도 안 되고 뭐 자기가 하는 그 사업이나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모든 수술은 합병증이나 뭐 이런 게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이 제일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만큼 많고, 또 수술들을 잘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수술 시기는 대개는 본인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수술은 점만 마취, 안약을 한번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국소, 그 부위만 마취를 해요. 그 눈만. 수술할 때 아프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각막을 한 1.5mm 여는데 이 각막에는 또 혈관도 없고 안약만 넣으면 그냥 마취가 돼요.
그리고 눈 안에 수정체 이쪽은 감각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몰라요. 그리고 장비들이 좋아요. 요즘은 장비, 수술 장비나 뭐 현미경 같은 것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아요.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선조 대대로 받은 손재주가 좋아서 수술을 참 정교하게 잘하죠. 내가 미국 있을 때도 서양 의사들이 우리 손 움직이는 거 보면요. 놀래요. 아주 감탄을 하죠. 그래서 소요 시간도 뭐 수술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죠. 1시간 이내고 입원이 필요 없고. 그냥 당일 그냥 퇴원합니까? 보통 안대를 하루 정도 하고 그 다음날 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복돼 있다. 그러면 생활에 영향을 줄 주고 통증도 없고 뭐 장 입원하는 이런 수술도 아니고 뭐 출혈이 생기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각막은 혈관도 없어서 또 빨리 회복되고. 그래서 백내장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백내장은 없는데 노안만 있어요. 이게 노안만 갖고 있는 분들 수술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노안이라고 할지 중년이라고 할지. 그래서 저는 노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거리 시력장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4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 노안이라고 하면 아주 속으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괜히 나이 많이 먹은 거. 그러니까요. 노인은. 그래서 저는 근거리 시력장애라고 합니다. 근거리 시력장애가 왔을 때 근거리의 불전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생각. 하나는 각막을 수술하는 방법. 하나는 수정체 백내장이 왔을 때 같이 하는 방법. 각막을 수술하는 방법은 각막을 이렇게 절삭을 해서 굴절력을 한 3디옵터 증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정밀 검사를 해서 타당한지. 그다음에 각막 수술에서 근거리 시력 가까이 잘 보여도 수정체가 점점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이제 안경 써야 될 일이 생겨요. 그거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한 사람도 있고 수술해야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사람에 따라 틀리다.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하면 멀리 가까이 잘 보이는 거거든요. 제 친구도 지금 흉부외과 의사인데 걔도 우리 병원에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되게 저한테 오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각막. 각막이 불균형이 심해서 각막 자체에서 빛이 들어갈 때 산란해서 불규칙 난시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수정체를 다초점을 해도 더 안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수정체 위치하고 시축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산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물론 이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고 백내장 수술까지 다 하고 하면 엄청 좋죠. 그렇지만 100%는 아니다.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눈이 잘 보이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오히려 뭐 빛이 좀 번져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빛 번짐 현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수술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어떻게 잘 미리 예측하고 생겨도 발치료하고 좋은 결과를 맞도록 하는 게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이고 의사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수술이 잘 되고 환자가 기분 좋으면 환자가 기분 좋아서 오케이예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수술하고도 불편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합병증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좋게끔 안 하도록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모든 수술을 하면 제일 먼저가 염증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염증이 생기는 사람 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는요. 물 대지 마라, 뭐 하라, 마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충혈 생기거나 눈물에 불편감이 있는 거 이런 것이 또 한 가지는 수술 직후에 안압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백내장이나 뭐 수술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빛 번지는 건데 제가 이제 요즘 빛 번지는 거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한 지가 꽤 됐어요. 이게 이제 각막 생체 역학 때문에 그런데
각막은 안압이 있고요. 각막 두께가 있고 각막 강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각막은 플라스틱이나 쇠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조직이에요. 근데 각막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각막이 불균형인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긴 두껍고 얇고 그러면 불규칙 난시가 생겨서 불규칙 난시 때문에 빗이 번져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사람을 수술을 해놓으면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하고 빗 번지고 불편하다, 뭐 운전 못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20%가 되고요. 다초점 인공성체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번쩍거리 불편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균형된 각막으로 만들어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2017년도에 저희가 시간이 이제 생방송이라서 정말 눈 관련돼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도움 되신 분들 뭐 눈에 관련돼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강톡톡 노안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건강한 분노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민병무 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서 따스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대전이 26도로 더워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챙기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 26도, 논산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대부분 24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낮부터 밤 사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휴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저희와 같이 참여를 하셔도 되니까요.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일상 속 꾸안꾸 스타일링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40번님, 저는 사람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엔 확실히 대세라는 꾸안꾸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스타일 꾸안꾸 추천합니다. 아, 미용 일 하시는데 요즘에 미용도 꾸안꾸군요. 그럼요. 네. 5791번님, 사진작가의 요청에 의한 연출이지만요. 꽤 자연스럽죠? 청바지 입은 일상복의 가족 사진이 오히려 저희에겐 꾸안꾸 아닌가 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저 자연스러움이 꾸안꾸죠. 네. 7658번님, 지난주 저희 집으로 들어온 화분이에요. 전자파에 좋은 식물을 TV 옆에 두고 건강도 챙기고 거실도 싱그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식물만 가져다 놔도 자동으로 인테리어 효과. 이게 꾸안꾸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야, 확 달라 보이잖아요. 네. 화분 하나만 가지고도. 0795번님, 저는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바지랑 가벼운 티셔츠를 즐겨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데요. 무심한 듯 시크한 청바지는 패션의 완성이죠. 자, 9801번님, 아이들은 뭘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어도 찰떡, 꾸민 듯 안 꾸민 듯 보기만 해도 귀엽습니다. 아이들은 다 꾸안꾸죠. 아유, 그럼요. 3928번님, 얼마 전 중고로 구입한 저렴한 에어컨, 커튼 색깔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올여름이 기다려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늘밭까지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꾸안꾸 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좋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만나봤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금산 평촌 마을로 떠납니다. 참중나무에서 열리는 가죽나무를 활용해 축제가 열리던 곳인데요. 이번 축제는 연기됐지만 마을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요와 사당과 글방이 전승되며 전통문화로 미래를 잇는 곳이었는데요.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긴급 재난 문자 또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이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지역에도 이미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야외 활동하시는 시기인데 네. 진드기 조심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조심해서 안 물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풀밭에 앉으실 때 돗자리 위에 꼭 앉으시고요. 야외 활동하신 후에는 옷 잘 털어주시고 목욕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명심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